안녕하세요. 이 나이에 참고 참다가 동서와 절연한 할머니예요. 정말 수십 년간 참고 살았는데 진작에 이렇게 할 걸 그랬네요. 동서는 막내 동서에게 매일 전화를 걸어 제가 큰형님답지 못하다고 징징거리고 있다는데 기가 찰 뿐이네요. 하지만 아무도 동서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동서 말을 들어주는 친인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삼형제 중 맞이인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잘 아는 분의 소개로 만났는데 남편은 저를 본 순간 꽉 잡아야겠다고 마음먹었대요. 만난 지 2번째 되는 날 결혼하자고 하는 박력 넘치는 이 남자에게 마음을 주고 말았네요. 시부모님은 땅도 많고 농사도 많이 지으셨어요. 덕분에 남편도 공부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면서 회사를 관두게 되었는데요. 요리할 줄 몰라 친정 어머니가 사주신 요리책을 끼고 살며 열심히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참 많이 낳았어요. 무려 5이나요. 남편은 아이들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7 식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불철주야 일하는 남편이었죠. 다행히 남편은 키가 크고 체력이 남달리 좋은 사람이라 늘 건강했어요. 그 점은 아직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 남매를 키우면서 너무도 힘들었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울기만 하는 아이들에게 정성껏 차린 밥을 떠먹이고 싶었지만 몇 숟가락 먹지도 않는데 정말 밥 때만 되면 무서워지기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힘든 시기도 다 한때였어요. 아이들은 모두 잘 자랐어요. 특히 큰아들이 무척 영리했어요. 반에서 1등을 놓친 적이 없었는데요. 그 당시 동네에서 공부 잘한다는 고등학교에서도 성적이 전교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골에서 농사 짓던 우리 시어머님이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님 연세가 70이었는데 모실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저희도 식구가 7인데 남편은 월급쟁이지. 시동생 2명은 좁은 집에서 아이 2씩 낳고 살고 있었거든요. 제가 사는 집은 방이 4개였어요. 지금처럼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케어해주던 시대가 아니니 부모님 간병은 오로지 자식 몫이었죠. 특히 큰아들이 병든 부모님을 책임지는 분위기였고요. 효자인 남편은 부모님을 모셔오고 싶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몸이 저렇게 안 좋은데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냐고요. 우리 애들은 그 당시 어느 정도 큰 상태였지만 그래도 다들 학생이었어요. 특히 큰아들은 고등학생이었고요. 평소에 가정에 충실했던 남편의 뜻이 그렇다니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친조 부모님에 대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 오시면 잘해드리겠다고 계획을 세우더군요. 근처에 살던 시동생이 집에 와 방 청소를 해줬고요. 아무리 시부모님이 좋은 분이더라도 7 식구도 버거웠는데 9 식구라니 시어머니를 모시게 된 날 아침 저는 하염없이 동네를 떠돌아다니며 답답한 마음을 해소했습니다. 현실은 참 가혹했습니다. 거동을 못하시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밥상 차리고 치우고 어머님 욕창 관리하고 5이나 되는 아이들, 빨래에 청소에 잠도 편히 잘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제 노고를 알아주고 시동생들도 자주 오는 편이었기에 어떻게든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래 동서 둘은 성격이 달랐어요. 막내 동서는 형님 고생한다고 가족들이 잘 먹는 반찬과 식재료를 싸들고 왔습니다. 아들들이 돌아가면서 모실 상황도 안 되니 형님에게 큰 짐을 지워드려 너무 미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쁘던지요. 박봉에 겨우겨우 4 식구 먹고 사는데 이렇게 형님 고생한다고 없는 살림에 이것저것 사들고 찾아오는 동서에게 고맙기도 하지만 가장 마음이 잘 통하는 동서라 시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쌓인 묵은 감정을 쏟아내기도 했네요. 어머님, 아버님이 이렇게 해서 힘들다. 동서는 모를 거다 하고요. 고마운 막내 동서는 제 한풀이를 묵묵히 들어주고 집에 갈 땐 저를 꼭 안아주고 가더라고요. 이야기 속 주인공인 큰 동서를 그냥 동서라고 칭할게요. 동서는 어머님이 우리 집에 오시고는 한 번을 찾아오지 않더군요. 저는 솔직히 기다렸어요. 아들 셋이 똑같은 자식이고 우리가 장남이고 방이
그나마 네 칸이라 모시긴 하지만 그건 저희가 식구가 많아 그런 집을 마련해서 살게 된 것이었어요. 시부모님이 오신 뒤 아들 2명이 방 하나, 딸 2이 방 하나, 안방에서 막내 아이를 데리고 잤고요. 시부모님은 안방 다음으로 큰 방을 사용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정말 너무하더라고요.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머니 쓰러지셨는데 한 번을 안 와보나요? 이제 스스로 보행할 수 없는 몸이 되어 시골 생활 다 접고 큰아들 집으로 살러 오셨는데 말이죠. 요즘 사람들은 부모가 아프면 서로 분담해서 역할을 하던데 우리 동서같이 자기만 알고 이기적인 사람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동서는 어머님이 건강하실 때는 자발적으로 시댁에 가서 농산물을 욕심내서 챙겨갔거든요. 물론 첫째 시동생이 저희 집에 자주 와서 어머님을 챙기니 그나마 숨통을 틀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프신 시어머니, 성격이 까칠하신 시아버지, 수발은 모두 우리가 해야 했어요. 우리 집에 모신 후회가 바뀌고 설이 되자 동서가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집에 오더군요. 저는 큰 딸을 데리고 부엌에서 열심히 명절 음식을 내오고 있던 찰나였는데요. 빈손으로 온 첫째 동서는 고개를 까딱 숙이더니 애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 큰엄마, 큰아빠께 세배해야지.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동서가 경우는 없고 돈만 밝히는 스타일인 인간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 집에서 세뱃돈까지 받아가려고 한다는 걸 알게 되니 정말 힘이 빠지더군요. 그래도 조카들까지 데리고 왔는데 큰엄마가 그 자리에서 여기서 싸움을 벌리면 명절이고 뭐고 큰 사단이 날 것 같아 꾹꾹 참고 세배를 받았어요. 그래도 이왕 시부모님 모시는 거 힘들어도 정성을 다해 모시자고 마음먹었기에 시동생네 가족에게도 기분 좋게 대하려고 했죠. 조카들에게 세뱃돈을 줬어요. 각자 2만 원씩요. 그리고 우리 애들도 첫째 시동생 부부에게 세배를 하라고 했죠. 그런데 첫째 동서는 큰 아들, 큰 딸에게 1만 원씩 주더니 돈이 없다며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알 것 다 아는 우리 셋째, 넷째, 다섯째 아이는 실망을 했고요. 첫째 시동생이 우리 애들에게 세뱃돈 똑같이 줘야지 이게 뭐 하는 거냐고 하는데 동서는 웃으면서 우리한테 그럴 만한 돈 없는 거 알잖아. 하더군요. 그때 시동생이 동서 팔꿈치를 살짝 치면서 너 그렇게 살지 마 하면서 우리 애들에게 1만 원씩 주더라고요. 그런 사소한 부분에서도 동서는 작은 엄마 역할은 안 하고 받을 것만 궁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착한 우리 아이들은 세뱃돈을 받아 좋다고 입이 벌어졌고요. 동서는 떡국에 전, 잡채도 엄청 많이 먹더군요. 다 먹고 동서랑 설거지를 하는데 형님 음식 너무 맛있는데 전 남은 거 있으면 좀 싸주세요. 하는 거예요. 전 기가 찼어요. 9 식구가 한 끼 먹는데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자기가 음식을 해오지는 못할 망정 있는 걸 뺏어가려고 하나요? 게다가 중학생인 우리 큰딸과 함께 만든 음식인데요. 큰딸이 숙모, 그렇게 염치 없고 뻔뻔하게 살지 마세요.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엄마랑 이 전 부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하고 쏘아 붙이자 동서는 놀랐는지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어린 조카가 자기에게 그런 얘기를 할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솔직히 음식은 차고 넘치도록 많이 했지만 동서가 달라고 하기 전에 작은 음식 하나라도 사왔으면 기분 좋게 싸주고도 남았죠. 빈손으로 와서 우리 애들 세뱃돈 주기도 아까워하는 태도에 기가 찼어요. 이런 말 그렇지만 빈손으로 와서 욕심내서 처먹고 포장까지 바라는 동서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한 번은 어머님이 생선을 드시다가 가시가 걸려서 병원에 가신 적이 있었어요. 다행히 무사히 처치를 받고 돌아오셨는데 둘째 아들네 집에 가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이 동서네 집에 가보시고 싶다는데 한 30분 후면 도착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사나운 말투로 지금 우리 애들 시험 기간이라 공부하고 있어요. 하는 겁니다. 시어머님이 동서의 말을 듣고 전화를 바꿔달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님은 어떻게? 너는 내가 아파서 큰아들 집에 와 있는데 얼굴 한 번을 안 비추고 설에 와서 밥만 처먹고 싸달라고 하고 가냐?
고 나무라시더군요. 동서는 어머님, 갑자기 저희 집에는 왜요? 솔직히 당황스러워요. 다음에 저희 집 오세요. 오늘은 안 되겠어요. 하더군요. 시어머님이 솔직히 무슨 낙으로 사시겠나요? 몸도 불편한데 동네 사람들도 못 만나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외출하기도 어려워서 병원 갈 때만 휠체어에 의지하고 다니는데요. 너도 나중에 아파봐라. 그리고 내 며느리와 손주가 내 얼굴 한 번도 안 보러 오면 그 마음이 어떨지 느껴봐라.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어머님은 동네에서도 성격 좋은 분으로 유명했는데요. 열심히 일한 만큼 베풀기도 잘했고요. 인정이 많은 분이었어요. 몸이 이렇게 돼서 큰아들네 집에 살면서 미안한 게 많다며 늘 좋은 말씀만 해주셨어요. 편마비라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도 나무를 다듬거나 앉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도와주려고 애쓰셨던 분이기도 하고요. 그런 어머니 마음을 알기에 저는 몸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머님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 애들이 외출할 때마다 할머니, 할아버지 방에 들러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 당연한 건데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욕창이 심해져서 잠시도 한 자세로 누워 계실 수가 없었는데요. 그때마다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할머니 체위 변경을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장례를 치르면서 동서에게 연기 대상을 주고 싶었어요. 제일 크게 울고 제일 말이 많았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뭐가 급하다고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어요? 하면서 크게 우는데 동서의 연기력에 모두 할 말을 잃었다는 표정이었고요. 동서 아이들도 엄마에게 연기 그만하라고 할 정도였답니다. 동서 큰아들이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랑 산책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어? 반찬 한 번이라도 만들어 간 적 있어? 내가 용돈 모아서 약과랑 한과 사가는데 엄마가 이런 거 뭐하러 사냐고 뺏어버렸잖아. 하는데 동서는 할 말이 없는지 화를 내면서 화장실로 도망가더라고요. 동서는 3년간 어머님을 모시면서 동서는 딱 5번 왔습니다. 절에 3번, 마지막에 어머님이 안 좋아지셨을 때 2번이요. 어머님이 식사도 잘 못하시는 거 알면서 아무것도 안 사왔죠. 그걸 친척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혼자 남으신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시골 땅 중 가장 비싼 논, 초신맞이기를 저희 남편 이름으로 증여해 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 아무도 토를 달지 않았는데 나중에 소식을 듣게 된 동서가 저희 집에 와서 난리를 치더군요. 남은 동생들은 마음이 있어도 집이 좁아 같이 살지 못했는데 큰형님에게 이렇게 큰 재산을 주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동안 좋은 사람 역할만 담당했던 남편이 재수씨, 당신은 말할 자격 없어. 네, 집에서 당장 나가요. 하고 경고했어요. 동서는 창피한 것도 모르고 한참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짓거리다가 나갔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한 달 후에 돌아가셨어요. 남은 재산은 반씩 시동생들에게 돌아갔고요. 세월이 한참이 흐른 지금 저희는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5남매 모두 결혼해서 손주가 11명이나 됩니다. 번갈아 가면서 우리 집에 놀러 오는데 정신을 차릴 수 없이 복잡하지만 이게 다 내 복이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남편과 1년에 2번씩 아버님, 어머님 묘지에 가고 있는데요. 왠지 아버님, 어머님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곳에서 못다한 이야기도 풀어놓고 오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동서에게 전화가 왔더군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집 담보대출 갚으려고 예금한 돈인데 비싼 이자를 준다고 해서 서방님 몰래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은행까지 쫓아와 차용증도 안 쓰고 미련하게 예금 해지하자마자 현금으로 건네줬다는 거예요. 서방님이 알면 난리 난다고 이제 대출금 갚을 날짜가 다가온다고 하면서 급하게 3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더라고요. 저희는 남편 연금도 충분하고 아이들이 생활비를 붙여주고 있어서 넉넉하게 살고 있어요. 정말 감사하죠. 그 상황을 알아서 그런지 동서의 목소리에는 왠지 모를 당당함과 뻔뻔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왜 그렇게 미련해?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고 현금으로 찾아서 주냐?
빌린 사람이 근거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동안 동서가 가족에게 인간 도리를 하고 살았더라면 내가 조금이라도 돈을 빌려줬을 거야. 내가 어머님 아버님 모실 때 몇 번이나 와봤어. 우리 집에 있는 거 뜯어내려고 계속 샘내고 발광했잖아. 나한테 동서는 이제 사람 아니니까 당장 전화 끊어. 다시 한 번 더 전화하면 서방님이랑 조카들한테 이 통화 파일 보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연락하지 마. 더 할 말이 많았지만 이쯤으로 끝냈네요. 한 달 뒤 남편에게 들은 얘긴데요. 대출금 통장에서 돈을 뺀 사건으로 인해 서방님에게 이혼 통보를 했다는데 동서는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살란 말이냐며 큰 소리를 쳤다네요. 서방님은 계속 이혼하자고 하고 동서는 집에서 안 나가고 버티고 쥐 죽은 듯 살고 있다네요. 동서가 앞으로도 사람이 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지인들에게는 내 얼굴에 침 뱉는 꼴이라 하지 못했던 이야기 이곳에 털어놓으니 마음이 한결 가볍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랄게요.